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취득세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었죠.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424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자, 42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재산세 쪽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등록면허세는 이번 과정에서는 안 한다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우리 재산세 글자 그대로 왜 내는 세금이에요? 재산이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였다면 그 다음에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은 바로 무슨 세금이다? 재산세다. 자, 그때 우리 재산세도 시험지에서 약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취득세하고는 출제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근데 공부할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취득세보다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재산세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많이 맞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기본 특징을 좀 살펴보죠. 자, 재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시나 군이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일반 경비에 사용하니까 보통세라고 하고, 내가 직접 내니까 직접세라고도 하고, 독립된 원인에 의해서 부과된다 그래서 독립세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보유세입니다. 그리고 대장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낸다 그래서 대장세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별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취득세하고 마찬가지로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르면 무슨 현황에 따라서 과세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취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는요? 6월 1일. 6월 1일을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과세가 되는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현재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잡혀있죠? 그래서 6월 1일 날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바로 뭐다? 재산세다. 자,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성립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자, 확정시키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세는 신고하는 세금이다, 정부가 결정해 주는 세금이다? 정부가 결정해 주는 세금이에요. 재산세를 신고하지는 않죠? 그래서 정부가 결정을 해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결정해서 뭘 보낸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 보통징수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결정하는 세금이다 보니까 신고할 의무가 없죠? 그래서 벌금형 세금인 가산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신고 납부입니다. 단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정부가 뭐 해줄 것이다? 결정해 준다. 그래서 그때는 가산세가 나온다 그랬어요. 하지만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자체에서 전부 다 계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알아서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고지서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지서가 왔을 때 그거 받아서 여러분들이 납부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재산세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재산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열거된 자산을 사실상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 바로 뭐다? 재산세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재산세는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단순히 뭐 하면서 내는 세금이에요?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것도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에 한해서만요. 아시겠죠? 자, 그것도 언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6월 1일 날 가지고 있었어야죠. 6월 1일 날. 그래서 재산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판단 기준점은 언제냐? 6월 1일이고 어떤 자산에 대해서만 내느냐? 열거된 자산에 대해서만 낸다. 그리고 그 과세 대상 물건을 판단할 때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르면 무슨 현황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요. 자, 그래서 현재 재산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딱 5개로 열거돼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토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선박이 있고, 항공기가 있습니다. 요 5개의 재산에 대해서만 내는 세금이 바로 뭐예요? 재산세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 5개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전부 다 취득세하고 중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실수로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 외우고 계시는 분?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이 총 몇 개예요? 그런 실수는 하셔도 돼요. 자,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이 총 몇 개예요? 예? 몇 개? 14개. 그렇죠? 자, 14개 있습니다. 자, 그걸 크게 나누면 3가지 형태로 나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부동산이 뭐가 들어가요? 토지하고 건축물이 들어가죠. 두 번째는 준부동산이 뭐가 있어요? 선박이 있고, 항공기가 있고, 기계장비가 있었고, 차량이 있었죠? 그리고 수목집단인 임목이 있었죠. 그 다음에 권리 중에서도 취득세가 나올 수 있는 권리. 광업권, 업권, 회원권이 있었죠. 물론 회원권에는 5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총 몇 개냐? 14개의 자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중에서 요 항공기까지가 그대로 어디에서 다시 과세되느냐면 재산세에서 과세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뭐냐? 부동산은 무조건 그대로 다 들어와요. 토지 건축물은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준부동산 중에서는 딱 2개만 들어오죠. 선박하고 어디까지만? 항공기까지만 들어오고 그 외의 나머지는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까지만 그대로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범위는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과세되는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그대로 어디에서 다시 과세된다? 재산세에서요. 자, 요 4개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전부 다 대장이 있는 재산들이에요. 대장. 그래서 토지 대장이다, 건축물 대장이다, 또는 선박 대장이다, 항공기 대장이다. 자, 근데 대장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시나 군이나 구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 주체는 누구냐면은 시군구인데 시군구에서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부과할 수 있는 게 요 4개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4개만 재산세에서 과세되고 그게 전부 다 대장이 있는 재산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서 대장세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지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차량 같은 경우죠. 차량은 재산이에요, 아니에요? 재산이 맞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차량은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량은 대장 대신 뭐가 있어요? 등록부가 있죠, 등록부가.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동차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동차세도 매년 내요, 한 번 내요? 그러니까 매년 내잖아요, 매년. 1년에 2번을 내든 1년에 3번을 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년 반복해서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은 뭐하고 똑같아요? 재산세하고 성격은 똑같아요. 재산세하고 성격은 똑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그 재산세에서 말하는 이 재산의 범위에는 차량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말하는 그 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오고 준부동산 중에서는 딱 2개만 뭐하고 뭔만 들어온다? 선박하고 항공기까지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대신 취득세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주택을 따로 과세한다라는 거예요. 주택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즉 다시 말해서 5개예요.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선박분 재산세, 항공기분 재산세. 그래서 고지서 가져오셨어요? 집에 찾아봤더니 없던가요? 진짜로 없었어요? 재산세 고지서 안 봐봤어요? 아, 오늘 제가 가져오라고 안 했었나요? 아, 그래요? 진짜요? 내가 미쳤나 봐. 말씀드렸을 건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잘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재산세 고지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배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요약집이 따로 필요 없어요. 뭐만 보시면 되느냐면 고지서 한 장을 재산세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지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재산세를 배우는 기본이에요. 아셨죠? 취득세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신고서를 작성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재산세를 배우는 이유는 고지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재산세 고지서를 보시면서 아, 이 내용이 이 말이었었구나 라는 걸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5개의 재산세를 묶어서 우리는 재산세라고 한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때 토지란 어디까지를 토지로 볼 것이냐? 모든 토지가 다 들어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까지 다 포함해서요. 우리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다라고 이야기하면 뭘 말해요? 오래됐어요. 지목 28개. 그래서 지적공부상 우리가 토지의 정의를 배우시게 될 건데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겠죠. 지적법을 배우시면 토지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8개의 지목을 말한다. 그때 28개의 지목이란 전, 답, 과수원, 목장유지, 임야학, 광천지, 잡종지, 나대지, 선화지 등등등 해서 28개의 땅의 이름을 만들어 놨어요. 그 땅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걸 토지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세법에서는 그렇게 이름표가 붙어 있는 토지만 토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름표가 없는 토지도 토지다 아니다. 토지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사실상.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그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건축물이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들까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해요? 지붕이 있고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 전제 조건은. 그리고 그 지붕을 받칠 벽이 있거나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하고 실무에서는 얘를 건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법률상으로는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말할 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상 정착물 중에서 지붕이 없는 게 있다 없다? 있더라. 그러한 것들은 뭐라고 표현한다? 시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하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골프 연습장이 있다 그랬죠. 골프 연습장. 그래서 골프 연습장뿐만 아니라 우리 유원지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놀이시설들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예? 롤러코스터? 예, 롤러코스터 또 뭐 바이킹도 있을 것이고 롤러코스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 다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낸다고요. 제발 그거 모르면 놀러 가지 마시라고요. 그냥 놀러 가서 그거 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아 얘가 취득세를 내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제발 노시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바이킹을 타더라도 얘는 취득세도 나오고 재산세도 내는 거야. 아시겠나요? 예,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여름에 캐리비안 베이 가서요. 파도풀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는 건 다 좋은데 그거 전부 다 취득세 낸다 안 낸다?
그거 다 취득세 내는 것들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르고 놀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부터는 알고 노시라고 해요. 그리고 취득세가 나오는 것이라면 뭣도 나온다. 재산세도 나오더라 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다 과세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토지 건축물의 범위에 무엇은 제외하느냐 하면 주택은 제외해요. 따로 과세해요. 그래서 주택이라고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주택이라고 하고 유일하게 주택에 한해서만 토지를 포함해서 과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과세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뭐에 한해서만 주택에 한해서만 토지하고 건물을 합쳐서 과세한다. 그래서 이걸 토지다 건물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주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택.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학원 건물은 우리 학원이 있는 이 건물 있죠? 이건 뭐라고 표현해요? 중요한 것은 이 학원 건물이 주택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학원 건물은 주택이라고 표현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어떻게 나온다? 토지분 따로 건물분 따로 나온다고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만 뭐가 나와요? 주택분 재산세로 나오는 거고 주택이라고 표현이 안 되는 것들 있죠. 커피숍이다, 병원이다, 마트다 상관없습니다. 일단 주택이 아니면 무조건 재산세는 어떻게 나와요? 토지분 재산세와 건물분 재산세로 구분해서 나온다고요. 항상. 오직 뭐에 한해서만 주택에 한해서만 어떻게 나온다? 주택분 재산세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냐면 이건 토지다 건물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자, 사과가 있고 배가 있어요. 사과는 사과 맞죠? 배는 배 맞아요? 이 두 개를 믹서기에 넣고 갈았어요. 사과예요, 배예요? 사과배예요? 이걸 믹서기에 넣고 갈았더니 사과배예요?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냥 과일 주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리니까 사과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배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스 이래요. 과일 주스. 마찬가지예요.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를 믹서기에 넣고 갈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건물이다 토지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는 과세 대상 범위고 그 외에 그냥 참고로 선박은 모든 선박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가는 선박이냐에 관계없이 보통 선박은 대부분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걸 기선이라 그래요. 근데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뿐만 아니라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들 이걸 보통 범선이라고 하죠. 범선도 취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요. 그리고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 바람, 즉 돛을 달고 움직이는 배 이거 말고도 어떤 배들이 있어요? 예? 뭔데요? 처음 듣는데요? 광푸도 그게 뭐죠? 예, 그거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보통 범선이라 그래요, 다. 예. 또 뭐가 있어요? 뭐, 8호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거북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셨죠? 예. 8호선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8호선이 뭔지는 아시죠? 아, 몰라요? 아, 이순신 장군 영화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거기에 뭐 나한테는 뭐 12척의 배밖에 없습니다. 요거 할 때 그거 다 8호선이에요. 도대체 이순신을 뭘로 보고 지금 예? 영화나 드라마 봤을 때 배는 안 봐요? 사람만 봐요? 대단한 분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 우리가 보통 옛날 배들은 다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움직였어요? 노를 저어서 갔죠. 노를 저어서 가는 걸 전마선이라 그래요. 또는 부선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배예요. 다 취득세도 내고 뭣도 내느냐면 재산세도 다 낸다고 보시면 돼요. 예.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를 보더라도 아, 이 배는 취득세를 내는 배구나. 좀 알고 보자고요. 알고. 이게 직업병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해서 조종하는 항공기만.
유인항공기만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또는 정찰용의 무인항공기 같은 경우 있죠? 이러한 것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과세 대상인데,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은 42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자, 425페이지에 보시면은 2번에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되어 있죠? 이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무슨 현황에 따라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토지가 나와 있네요.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무슨 토지?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무엇은 제외한다?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왜? 주택분 재산세에서 과세가 될 거니까요. 아셨죠? 자, 다음 장에 넘겨보죠. 다음 장에 넘겨보면 2번에 건축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건축물이란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저반시설, 도관, 급수, 배수,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의 시설 등을 말한다. 다 앞에서 취득세 시간에 봤던 것들이에요. 다만 역시 무엇은 제외하고요? 주택은 제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이라고 해서 의가 나와 있는데, 자, 주택이란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아셨죠? 즉 토지분 재산세와 건물분 재산세의 범위에서 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택은 무엇을 말한다고 돼 있었느냐면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돼 있죠. 그 주택법 규정이 밑에 박스 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자, 그래서 주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무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과 부속 토지까지 말한다고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4번에 보시면 선박이라고 해서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든 돛을 달고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든 노를 저어서 움직이든 상관없다. 그냥 선박은 전부 다 선박으로 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항공기라고 해서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를 말한다. 누가 탑승해서? 사람이 탑승해서.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뭘 보셔야 되느냐면, 자, 이제 과세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을 살펴봤으니까 이 물건들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되죠? 자,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세금은 과세 표준이라는 것에다가 뭘 곱해서 계산하더라?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산출세액을 구하시면 되고, 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뭘 구하시면 돼요? 납부할 세액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때 과세 표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문제가 생겨요. 이때 과세 표준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냐면 재산가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가 과세 표준이에요? 취득가액이었습니다. 다만 증축이나 개수나 지목 변경 등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했다면 그때는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그랬었죠. 자, 근데 재산가액은 당연히 과세 표준이 뭐예요? 재산가액이에요. 근데 이 재산가액을 판단을 할 때 물건 하나씩 판단하면 물세라고 하고,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이를 뭐라 그래요?
인세라고 한다 그랬고, 지방세는 물세가 원칙이다, 인세가 원칙이다. 그렇죠. 자, 근데 그래서 재산세도 지방세니까 전부 다 뭐별로 잡아야 돼요? 물건별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택이 됐든 건축물이 됐든 선박이 됐든 항공기가 됐든 전부 다 뭐별로 잡는다? 물건별로 잡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주택은 뭐별로 과세하느냐? 주택별로 과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과세표준에 넣을 금액은, 과세표준에 넣을 재산가액은 주택 하나씩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집을 4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4채 합쳐서 넣는다? 아니면 4채 따로따로 넣는다? 따로따로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세예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뭐별로? 건축물별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뭐별로 과세가 된다? 건축물별로 과세하더라. 선박도 뭐별로? 선박별로. 항공기도 뭐별로? 항공기별로 과세가 되는 게 기본입니다. 전부 지방세는 이러한 식으로 가요. 그런데 문제는 유일하게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인세로 가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재산세에서 토지예요. 요 토지에 대해서만, 그것도 무슨 세금에서요? 재산세에서 토지는 인세로 갑니다. 그래서 토지별로 과표를 잡는 게 아니라 뭐별로 잡느냐? 토지 소유자별로요. 소유자별로요. 그래서 내가 토지를 4필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4필지 따로따로 과표에 넣는 게 아니라 4필지를 뭐 해야 돼요? 합산해야 돼요. 합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보고 과표로 잡으라고요. 유일하게.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는 지방세다. 지방세니까 뭐별로 과세한다? 물건별로 과표를 잡아라. 하지만 유일하게 재산세에서 뭐에 한해서는? 토지에 한해서는 뭐별로? 인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표로 잡아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여러 개의 재산을 합산해서 잡으면 인세, 과표 잡을 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재산 하나씩 잡으면 물세. 주택은 어떻게 잡는다? 주택 하나씩. 건물도 하나씩. 하지만은 토지는요, 인별합산해서 잡아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재산세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노원구청에서는 자, 노원구청에서는 일단 노원구 내에 있는 부동산을 다 조사를 해요. 그죠? 일단 대장에 있는 재산을 조사를 한 다음에 실사를 해서 대장에 없는 재산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쭉 찾아내서, 어차피 여기는 선박항공기는 없잖아요. 없죠? 네. 자, 부동산을 다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뭔만 꺼내느냐? 일단 주택을 먼저 쭉 꺼내요. 그리고 주택이 아닌 나머지는 전부 다 토지하고 건물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을? 주택분 재산세를,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를,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은 딱 2개로 나눠요. 주택이냐 아니냐로 나눠요. 그래서 주택은 그냥 뭘로 보고? 주택으로 보고, 주택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나누고? 토지하고 건물로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니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나누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노원구청에서는 주택을 쭉 찾아봤더니 몇 개가 있더라. 그러면 일단 집이 한 채 있다라고 치죠. 그러면 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집이 누구 건지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요. 왜? 출발 자체는 물건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 집 하나를 놓고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단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합쳐서,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 전체를 과세 표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뭘 구한 다음에? 세금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봤더니 이게 갑의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고지하면 돼요? 갑에게 고지하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집이 하나 있어요.
자, 또 집이 하나 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건물 합쳐서 하나의 집을 과표로 잡고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요. 그래 놓고 나서 소유자를 봤더니 갑과 을이 공동명의네요. 그러면 그 세금의 일부는 누구에게? 갑에게, 나머지 일부는 을에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하나 있다. 자,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501호짜리가 하나 있다. 그럼 501호를 하나를 잡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보내면 돼요. 자,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 2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2채 합쳐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그래서 주택은 과세 표준을 잡을 때 사람 보고 잡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물건 하나씩 하나씩 잡는다. 대신 그게 단독주택일 때는 반드시 뭘 포함해서? 토지 포함해서. 공동주택 같으면 토지가 따로 없잖아요. 토지 대신 뭐가 있어요? 대지권이 있죠. 대지권이. 그러니까 대지권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주택분 재산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택을 다 부과를 했어요. 자, 이제 주택이 부과가 됐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부동산은요. 건물하고 토지로 나눠야죠. 그래서 어떤 토지는 예를 들어서 뭐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을 거예요.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을 건데 어떤 토지는 그 위에 건물이 있는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토지는 건물이 없는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때 건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단 건물이 있으면 건물만 빼내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과표로 잡고 요 상가 건물을 하나의 과표로 잡고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해요. 이때는 땅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해서 똑같이 소유자 찾아서 그 사람에게 또 여기에다가도 역시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해서 소유자 찾아서 그 사람에게요. 이런 방식으로 가죠. 대신 이제 문제는 토지가 문제죠. 토지가. 자, 토지는 처음부터 뭘 봐야 돼요? 사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이 누구 거예요? 봤더니 이 땅은 갑의 거네요. 이 땅이 누구 거예요? 봤더니 갑과 을의 공동명의래요. 이 땅이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갑과 병의 공동명의고 이 땅은 예를 들어서 갑의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한 다음에 이걸 갑에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토지는. 아셨죠? 처음부터 그 사람 것이 누구 건지를 봐요. 그래서 이게 갑의 거죠?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이 중에 일부가 갑의 거죠? 여기. 역시 이 중에 일부가 갑의 거니까 여기. 이 전체가 갑의 거니까 여기. 이걸 전부 다 뭐예요? 합쳐요. 다. 다 합치면 얼마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해서 이걸 갑에게 고지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과세 표준에 집어넣을 때 그냥 물건 하나씩 하나씩 때려 집어넣어라. 그게 물세. 아셨죠? 그렇게 해서 세금 다 계산한 다음에 소유자 찾아서 그 사람한테 고지서 보내라. 이게 물세 구조. 과세 표준에다가 집어넣을 때 물건 하나씩 넣지 말고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그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뭐해서 합산해서 집어넣어 주세요. 이게 무슨 구조? 인세 구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일하게 토지만 무슨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인세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집이 5채가 있다. 그러면 고지서는 몇 장이 올 것이다? 5장이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5장이. 왜? 5개 따로따로 계산할 거니까. 상가 건물이 4개가 있다. 그러면 고지서 몇 개가 온다? 4개가 와요. 근데 토지가 8필지가 있다. 고지서 몇 장 온다? 1장 온다라는 이야기죠. 토지는 몇 필지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전체를 묶어서 계산하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토지에 한해서만 무슨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인세 구조로 가는 거예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슨 구조로 가고? 물세 구조로 가요.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자, 주택이 나오거나 토지가 아닌 주택이 나오거나 뭐 건물이 나오거나 선박이 나오거나 항공기가 나왔다. 그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합산한다. 주택별로 과세한다. 주택별로 과세한다. 그걸 정확하게 개념 잡으시라고요. 합산한다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합산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떨 때만 쓰는 거예요? 토지였을 때만. 단 주택에서 합산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딱 하나 있어요.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해라? 합산해라. 그러니까 여러 개의 주택을 합산하지는 마시고요. 하나의 주택에 무엇과 무엇은 합산하시라고요? 토지하고 건물은 합산하시라고요.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신다 그러면 문제 풀 때 이 그림을 글자로 풀어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은 뭐 해주세요? 합산해 주시되 주택하고 주택은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문장.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나중에 조금 더 여기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 이해할 때 좀 더 수월해집니다. 자, 그래서 유일하게 토지만 무슨 구조고 인세 구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세다라는 사실. 그래서 토지는 토지별이 아니라 뭐별? 소유자별. 나머지는 그냥 그것별. 주택이니까 뭐별? 주택별. 건축물이니까 뭐별? 건축물별로 과세한다. 선박은 선박별. 항공기는 항공기별. 됐죠? 네. 자, 만약에 토지가 지방세인데 딱 지방이 다를 경우에 그것도 합산해서 부과됩니다.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네. 각 그 지역에 있는 거. 그건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토지를 합산하는 이유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다 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땅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합산하는 거거든요. 단지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단점이 하나 있느냐면 이게 지방세라는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원구에 4필지가 있으면 합산이 돼야 안 돼요? 되는데 노원구에 2필지, 강동구에 2필지 이러면 합산이 안 돼요. 왜? 시군구별로만 합산하거든요. 시군구별로만.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합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 합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종합부동산세예요. 네, 그래서 재산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시 합산해봐. 그렇게 가는 게 바로 뭐예요? 종합부동산세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될 게 이 주택입니다. 주택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주택은 항상 건물하고 토지를 뭐 해야 돼요? 합산해야 돼요. 그러면 이 토지가 어디까지를 주택 토지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우리가 주택 토지는 육안으로 확인돼요, 안 돼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우리나라는 담장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을 지으면 담장을 쳐요, 안 쳐요? 담장을 어디까지 칠까요? 그렇죠. 내 땅만큼 치겠죠? 그러니까 담장이 쳐져 있는 부분은 주택 토지 아니에요? 주택 토지가 맞다고요. 근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가 문제예요.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 그냥 땅을 좀 넓게 사가지고 일부 잔디 깔고 그냥 내 집 짓고 따로 경계 표시를 안 해놓을 때가 있어요. 담장 안 쳐놓은 데가 많잖아요. 별장을 짓거나 이런 경우에 그럴 때는 어디까지를 주택 토지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는 그냥 건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만 주택 토지로 봐요. 바닥 면적에.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에 면적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 면적 가지고 그냥 계산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10배를 넘어가는 면적이 있다면 그 부분은 주택 토지가 아니라 뭘로 본다? 그냥 토지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10배가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고 10배까지는 건물하고 합쳐서 무슨 재산세가 나오고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426페이지에 주택에서 니은번 보세요. 자, 주택에서 니은번 보시면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무슨 면적에? 바닥 면적, 연면적이 아니라 무슨 면적?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오른쪽에 디귿번이에요, 이제. 자, 우리가 주택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택법 시간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은 두 개의 주택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단독주택이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이라고 나눠요. 그때 우리 단독주택은 몇 개의 주택을 말합니까?
하나의 주택을 말하죠. 공동주택은 여러 개의 주택을 말하죠. 근데 문제는 요 주택이 뭐별로 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택별로 과세된다라는 거예요. 주택별로. 그러면 단독주택은 몇 번 계산해요? 한 번 계산하지만 공동주택은 여러 번 계산해야 돼요. 주택별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한 동 전체로 계산합니까? 각 호별로 계산합니까? 호별로 재산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요. 단독주택은 예를 들어서 3층짜리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1층, 2층, 3층 따로 계산해요? 아니에요. 3층 다 합쳐서 계산해요. 왜? 단독주택은 몇 개의 주택으로 보니까? 하나의 주택으로 보니까 그래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 문제가 생겨요, 이제. 자,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있고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있죠? 그때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은요?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세금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건물 전체를 과표에 집어넣어야죠. 다세대는요? 각 호별로 과표에 집어넣고 계산을 해야죠. 왜? 다세대는 무슨 주택이니까? 공동주택이니까. 다가구는 무슨 주택이니까? 단독주택이니까. 근데 왜 다가구가 단독이고 다세대가 공동이에요? 네? 소유주가 한 명, 그 다음에 소유주가 여러 명.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여러분들 다세대가 공동주택이고 다가구가 단독주택인 것은요, 구분할 때 딱 하나로 구분해요.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세대예요. 그죠? 근데 그냥 구분 등기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으면 그게 뭐예요? 다가구예요. 중요한 건 등기 보고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근데 등기는 사실상을 표시해요? 아니면 공부상으로만 표시돼요? 우리는 공부상으로 판단한다, 사실상으로 판단한다? 사실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다세대는 여러 사람이 살죠? 다가구는 한 사람이 살아요? 아니에요. 다가구도 여러 사람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겨요. 다세대는 여러 사람이 살면서 여러 집으로 보니까 각 호별로 계산을 했는데, 다가구는 여러 사람의 삶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건물 전체를 과표에 넣게 되면 다가구가 훨씬 세금이 많이 나와요. 이게 누진세여서 그래요. 누진세여서.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어차피 형식적으로만 등기가 하나가 나와 있으니까 단독이지만 실제로 다가구도요. 다세대처럼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사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뭘로 봐야 되느냐? 다가구도 다세대하고 똑같은 걸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예요. 단지 다세대하고 다가구의 차이점은 뭐밖에 없으니까? 등기 차이밖에 없다고요, 등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3층짜리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봤더니 뭐 A 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가구일까요? 다세대일까요? 들어가 봤더니 여기가 계단이 있고 여기는 101호가 있고 여기는 102호가 있고 여기는 201호가 있고 여기는 202호가 있고 여기는 301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가구일까 다세대일까? 어떻게 알아요? 예? 이게 주인이 하나인지 어떻게 알아요? 대단해요. 지나가다가 봤는데 얘는 주인 하나, 얘는 주인 여러 명. 이게 보여요? 이게 다가구야 다세대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구냐 다세대냐는요, 등기부 띄어봐야 알아요. 여기가 따로따로 구분 등기돼 있으면 뭐예요? 다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구분 등기돼 있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아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등기로 돼 있으면 이게 뭐예요? 다가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상 내용으로는 판단할 수 있을지언정 사실상으로 보면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다세대나 다가구나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세대가 되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계산하면서 다가구가 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다가구나 다세대나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냥 여러 개의 집으로 봐요. 여러 개의 집으로 보니까 다가구도 뭐처럼 계산한다? 다세대처럼 계산합니다. 그래서 101호에 대한 재산세 따로 계산해요. 이걸 하나의 집으로 봐서 뭐별로 과세한다? 주택별로. 그러면 그때 주택은 이게 하나 주택이라고요. 얘도 하나의 주택이라고요. 즉 내가 집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5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을 5개 가지고 있으면 합쳐서 계산해야 돼요? 따로 계산해야 돼요? 따로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그 5개가 흩어져 있었으면 따로따로 계산했겠지만 이걸 내 땅에 그냥 한꺼번에 모아놓다 보니까 블럭 쌓듯이 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뭐예요?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지 말라고 외벽을 친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 갔었으면 등기가 따로따로 내 이름으로 다 등기를 넣었겠지만 어차피 하나의 건물에 집어넣었으니까 굳이 등기를 5개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등기 하나만 낸 게 그게 다가구예요. 이걸 그냥 쫙 펼쳐보면 집이 몇 채가 되는 거예요? 5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내용으로 봐야 돼요? 사실상 현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죠? 그래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단독주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구가 사는 집이다. 공동주택하고 개념이 똑같다. 그래서 세금 계산할 때는 101호 따로, 102호 따로 이런 식으로 계산해라 이야기예요. 단 그렇게 하면 몇 장의 고지서가 나가야 돼요? 근데 주인이 몇 명이에요? 그래서 세금은 따로따로 5개를 다 계산을 하되 5장을 보내는 게 종이값이 아까우니까 세금을 모아서 그냥 한 장에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때는 한 장만 받아요. 하지만은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는 정확히 이해하시라고 해요. 이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다가구 주택은 그 다음에 전체를 이렇게 안 나와 있죠. 전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가 아니고 전체를 하나로 본다. 한 구라는 말은 한 개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바로 이 부분, 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이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맞다고요. 이건 틀린 문장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제 나올 때 이 문장이 잘 나와요. 다가구를 물어볼 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물어봐요. 아니에요. 다가구 주택은 아파트하고 똑같다. 단지 아파트하고 차이점은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아파트처럼요.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집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가 아니라 어떻게 구분한다? 한 가구가 다 가구니까 바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가구가 같이 나와야 돼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개념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갈게요. 지우지 마세요.